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문제 한번 문제풀이 하면서 변수 개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f스트링 또는 포맷과 변수를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사 홍길동 이걸 5번 효과적으로 출력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출력하는 출력문은 뭐라고 했어요? 자, 프린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프린트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따옴표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이게 뭘로 출력이 된다? 문장으로서 출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컴퓨터가 얘가 문장인지 숫자인지 어떤 특정 데이터인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출력할 때는 따옴표로 감싸가지고 출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요거를 5번 효과적으로 출력하라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5번 쓰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5 하면 5번 출력 가능하다 했죠? 그죠? 대신에 근데 이렇게 하면 옆으로 나오니까 여기다 뭘 붙여줘야 돼요? 역슬래시 n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역슬래시 n이라는 거는 new 라인, 그러니까 새로운 라인에다가 내가 입력한다. 이게 어렵다 하면 엔터키랑 똑같아 보면 돼요. 여러분들 엔터키 치면 밑에다가 코드 입력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효과적으로 출력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30살과 홍길동이 누군가 나이가 변경됐어요. 그럼 나이가 지금 이렇게 내가 5번 써놨는데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나이를 40살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이거 몇 번 바꿔야 된다? 5번 다 바꿔줘야 된다잖아요. 그 다음에 이름도 마찬가지죠. 이름도 누군가 홍길동이었는데 이름이 예를 들어서 김철수로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들 몇 번 바꿔야 된다? 당연히 5번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들을 나눠 놓는 건데, 바뀌는 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변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나이를 의미하는 변수인 age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20이라는 값을 넣어둔 거고, 그 다음에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홍길동이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수를 지을 때 지금은 연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A라고 지어도 되고 B라고 지어도 되고 C라고 지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변수명을 뭘로 지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변수명을 웬만해서는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의미 있는 변수명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연습할 때 A, B 뭐 크게 상관없는데 나중 가면 갈수록 이 변수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변수명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고 어떤 값을 표시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적인 부분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뀌는 부분의 경우에 30살과 홍길동 이 부분이 바뀌니까 요 부분을 뭘로 뚫어라? 중괄호로 뚫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포맷이라는 함수를 쓴다 하면 점 포맷 이런 식으로 쓴다 하면 어떻게? 여기다가 차례대로 age 쓰고 그 다음 nam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했죠. 자, 그러면 age는 뭐예요? 얘는 20살이죠. 그죠? 20이고 얘는 홍길동이잖아요. 그러면 차례대로 첫 번째 값이 여기로 치환되고 두 번째 값이 여기 치환돼서 출력할 때 어떻게 나온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홍길동입니다. 잘 나오죠? 나중에 값이 바뀐 다음에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여기를 30으로만 바꿔주면 여러분 출력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홍길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F 스트링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따옴표 앞에다가 F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age, 그 다음에 name 이렇게 써주고 점 포맷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하죠.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요거를 5번 쓸 바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곱하기 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요런 옆으로 나오니까 여기다가 끝에다가 뭐까지 붙여준다? 슬래시 n 해서 밑으로 내려오게끔 써주면 여러분들 좀 더 효과적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김철수로 이름이 개명되면 김철수라고 써주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름만 딱 깔끔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수를 이용하고 f스트링 또는 포맷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보통 f스트링을 더 많이 씁니다. 이게 좀 더 편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력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고, 자, 두 번째가 이제 변수 a, b의 값을 변경을 해라 그런 문제인데, 뭐 요거는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변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처음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건들지 말고 제가 A의 값과 B의 값을 바꾸라 했죠. 그죠? 그러면 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값을 뭐 할 수 있다? 변경시킬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구현 시작 부분에서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A의 값을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으로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내가 건드리지 않고 그냥 A의 변수의 값을 10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죠? 제가 그쵸? 여러분들이 9번째 라인에서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는 순간 그 A라는 공간, 변수라는 거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간에는 값을 몇 개 저장할 수 있다? 오직 하나만 저장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5라는 값과 10이라는 값이 동시에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무조건 변수에는 값이 하나밖에 넣을 수 없다.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외워야 되는 개념이고 변수에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라는 변수에 10을 넣게 되면 그 이후 9번째 라인 이후부터 A는 뭘로 취급된다? 10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실행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실행했을 때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해했다는 거는 B라는 변수에 그럼 뭘 넣어주면 끝이에요? 5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A라는 변수가 출력했을 때 10, B라는 변수 출력했을 때 5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걸 가끔씩 코딩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뭔가 풀 때도 너무 복잡하게 풀어야지만 풀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결국에는 코딩도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거 안에서 그냥 쉽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고 꼬여서 생각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밥 먹는데 밥 어떻게 먹을까 막 꼬아가지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콩자반을 집는데 콩자반을 어떻게 집을까? 어떻게 집어야지 아름답게 집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밥 먹지 않죠? 그죠? 단순하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젓가락 집어서 콩자반 집어 먹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코딩도 너무 어렵게 복잡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쉽게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문제를 자꾸 꼬아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접근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근데 여기선 조건이 붙죠. 뭐가 붙어요? 숫자와 사칙연산을 사용하지 말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A는 10 하고 B는 5 하면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죠? 그죠?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래요 말래요? 하지 말래요. 여기서 숫자 쓰지 말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숫자 쓰지를 못하니까 숫자 당연히 지워야겠죠. 그죠? 그런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어요? 자, 우리가 대입연산자가 뭐예요? 는이 대입연산자죠? 그럼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에 있는 거는 뭐? 변수고 우측에 있는 건 값으로 취급된다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A라는 녀석이 들고 있는 게 뭐예요? 5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A 플러스 A라는 건 뭐예요? 그죠? 왜냐면 우측에 있는 건 5니까 5 플러스 5라고 취급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죠? 10 나오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사칙연산이라는 건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사칙연산이라는 거, 산술연산이라는 개념은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플러스라는 거 쓰래요 말래요? 쓰지 말래요. 쓰지 말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개념을 이해하셨다는 거는 강사가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에 있는 건 값으로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A라는 녀석이 필요한 값이 뭐예요? 10이라는 값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A한테 그러면 결국에는 10이라는 값을 들고 있는 누구를 주면 되는 거예요? B를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B예요? 10이에요? 그렇죠? 우리 눈에는 B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처리될 때는 뭐로 처리되겠다? 값 10으로서 취급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10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B라는 변수한테 A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A 주는데 근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왜? 제가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B, 정확하게는 10이라는 값을 줬을 때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공간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A는 뭘로 바뀐 상태인 거예요? 그죠? 10으로 바뀐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으로 바뀌어있기 때문에 11번째 라인으로 여기로 내려왔을 때 이때 오른쪽에 있는 A는 뭘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10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10.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B라는 변수한테 올바른 값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강사가 숫자도 쓰지 말라 했고 그 다음에 사칙연산도 쓰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힌트는 뭐에 있냐면 변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 자,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한 데이터라든지 중요한 값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뭐예요? 내가 이 데이터를 백업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데이터 이제 중요한 데이터 있으면 백업 해놓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백업해놓으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저장소.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외장 하드라든지 USB라든지 저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에서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가 있어요? 바로 변수란 말이에요. 변수. 즉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C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C라는 변수.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에는 필요한 값이 뭐예요? 5란 말이에요. 5.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5를 여기다가 주는 거죠. 그러면 C라는 변수는 그럼 뭘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10번째 라인에서 A는 뭘로 취급되는 거예요? 5잖아요. 5. 그죠? 그러면 C라는 변수가 결국에는 뭘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5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C라는 변수한테 5를 저장시킨 다음에 너 잠깐 이 5 좀 보관하고 있어봐.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너한테 요청하면 그 5 좀 나한테 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B라는 변수가 필요한 건 뭐다? 5라는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B한테 뭐 주면 되는 거예요? C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C라는 변수가 뭘 들고 있기 때문에? 5라는 값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하게 되면 A는 10, B는 5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수합이라고 합니다.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교체했다 해가지고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문법 중에 하나고, 뭐 문법이라기보다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 나중에 심화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교체하는 이 방식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려우면 일단 변수가 뭐고, 그리고 내가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에는 변수명이고 우측에는 값으로 취급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